와룡봉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무방을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그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이쪽에서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비번을 드릴 거고, 그 비번을 받으셔서 제일 위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제일 위에,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가 있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이쪽에,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는데, 이 네임카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정기구독방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이 정보들, 고급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VIP방 같은 경우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VIP방 같은 경우 보면 시장이 조금 올라올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시장 대비해서 좀 더 올라오기 쉬운 종목들,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이 수익 그동안 난 거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저희 손절 난 것들도 다 이렇게 지금 오픈을 하고 있고요.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6월 29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오늘 우리 시장 개파락해서 지금도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닌데 우리 시장 얘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먼저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좀 얘기가 좀 어제 좀 내용이 많았잖아요. 이게 이제 장전 브리핑으로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요거 이용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어제 지금 구간 자체가요, 지금 시장의 구간 자체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의 영향을 글로벌 증시가 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 뭐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경우 지금 현재 요 며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경제 지표에 대한 이 민감도,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시작해서는 실적에 대한 민감도, 실적이 이제 컨센이죠. 이후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게 될 컨센에 대한 어떤 민감도, 이 부분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는 아마 그게 높아질 거고요. 같이 추가적으로 6월 초에 미시간대에서 발표했었던 이제 소비 관련 지표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6월달 이 갑작스럽게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오게 됐던 그 첫 출발점이 걔였는데, 엊그저께 또 조금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와서 그나마 시장 반등이 이때 좀 나왔던 건데, 오늘 컨퍼런스 보드 이쪽, 여기는 이제 그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뭐 영향력이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비영리 단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어떤 중요도를 무시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발표했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일단 100을 하회했습니다. 컨센보다 역시 떨어졌고, 전월보다도 당연히 떨어졌고요. 100을 하회했다는 게 일단 좀 중요합니다.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약화시킬 수 있는, 미국의 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한 70%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게 소비잖아요. 소비인데, 국내 소비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패턴, 그리고 소비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시장인데, 이제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의 불안감을 상당히 좀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기대지수 역시 급격하게 이게 쇼크 수준으로 나오면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8%까지 올라가면서 이 지금 컨퍼런스 보드라는 조사가 처음 이루어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심을 크게 약화시켰던 데 큰 역할을 했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6월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9를 기록했습니다. 컨센이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19, 이거 완전 진짜 쇼크 수준이죠. 그나마 이 벤더 리드 타임이 조금 둔화됐다라는 거에서는 좀 다행스럽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신규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신규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라는 건 미국의 제조업 지수. 그렇다면 1일날 발표가 되게 될 ISM 제조업 지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우호적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텍사스 서비스 분야도 급락. 달라스 연준의 서비스 매출은 달라스는 조금 괜찮았었죠. 서비스 쪽이 이제 제조업이 아니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5월 상품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 또 역시
이 적자 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이제 적자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재고, 조금 줄어들었죠. 그리고 5월 도매 재고도, 조금 컨센보다는 줄기는 했습니다. 이 재고가 줄어들었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요,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소비가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안 좋게 보면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어제 시장 같은 경우 투심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주택가격 상승률 같은 경우도 약간 둔화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0% 이상의 이 상승률을 유지하면서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주택 지표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 중에 이제 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분, 뭐, 당연직이고, 그래서 투표권이 있으시고요. 약간 비둘기적 성향을 가지신 분이죠. 올해 성장, 지금 시장에서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게 이 경기 침체잖아요. 경기 침체인데 올해 경제 성장이 둔화하겠지만 경기 침체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로 예상하지 않는다. 연준 위원들의 연일, 거의 모든 연준 위원들의 발언입니다. 어제 블라드 총재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50에서 75bp 정도의 인상이 적절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컨센이잖아요. 그리고 기본 베이스가 75를 지금 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75냐, 50이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우리 불안정성, 이거에 좀 안정화되는 기간이, 상당히 좀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나오게 될 경제 지표들에 굉장히 좀 촉각을 세워야 될 수밖에 없는, 연준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그렇고 경제 지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6월 달에 FOMC가 열리기 한 3, 4일 전에 나왔던 그 지표들 몇 개 악화되면서 0.75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중요한 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앞으로 나오게 될 경제 지표들, 내일 밤에 나오게 될 이 PC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나오게 될 경제 지표도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많은 지표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원래는 그렇게까지 중요도를 갖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얘네들 악화되면서 시장 급락 나왔잖아요. 그만큼 지금 지표에 민감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내일 밤에 발표되게 될 PC, 그리고 다음 달 중순에 발표되게 될 CPI, 이런 애들은 특히나 훨씬 더 중요한, 연준이 FOMC에서 금리 인상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올해 말 기준금리는 3에서 3.5%를 전망하고 있고, 2023년 내년에는 3.5에서 4%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점도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얘기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고, 경기의 변화 상황에 따라서 얘들은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애들이고요. 지금 이걸 보시면요, 향후 한 1.5% 정도, 만약에 지금 이게 이제 점도표에 나와 있는 연준의 현재 목표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시장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목표이기도 하고요. 1.5%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번 7월 달에 0.75를 올렸다. 그러면요, 9월 달에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50이잖아요. 0.75가 아니라 이제 75로 할까요? 그러면 125입니다. 그러면 25밖에 남지 않아요. 그럼 11월, 12월 중에 한 번은 쉴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쉰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쉰다, 내지는 75를 예상했다 50을 간다, 50을 예상했다 25를 간다. 이건 시장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었을 때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리가르드 ECB 총재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얘기를 좀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이제 해석과 관련된, 이제 제가 시장 해석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요건 뭐 굳이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어제 우리 시장의 오후장 상승,
좀 찜찜한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승 부분이 일단 중국 발개위에서 얘기했었던, 중국의 기존 경제 성장 전망치를 맞추기 위해서 부양책을 막대하게 쓰겠다라는 쪽의 얘기가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입국자 격리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3주 정도에서 열흘 정도로 단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증시 강한 반등으로 마감을 했고, 그에 따라 우리도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제 조금 찜찜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과도한 하락이 지금 조금 더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 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반응을 전혀 못했죠. 경제 지표가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쪽 관련해 가지고는 네, 일단 뭐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이따 드리죠.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요 자리 둘 중에 하나인데, 요 자리에서 좀 지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제 과도하게 좀 밀리면서 지표가 그만큼 좋지 않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일단 여기까지 밀렸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11,000포인트를 지킬 수 있느냐 여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아마 오늘 밤 미국 시장은 하루 더 눈치 보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급등락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는 정도의 수준, 지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눈치 보기를 한번 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 뒤 PC 물가 지표를 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장 일단 어제 상승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좀 찜찜하게 상승했었던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뭐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영향으로 갭 하락 출발을 했고요. 그 갭 하락 출발 이후에 코스닥 중심으로 지금 눌림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모습들의 특징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난 월요일 날 역대급 매수세가 들어왔던 거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다 출회가 됐고, 지금 그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인들 선물 매수 우위였는데 매도 우위로 지금 요 하락 구간에서 매도 우위로 바뀌었고, 코스피 매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코스피 매도는 제한적인 정도의 모습입니다. 다만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좋을 수가 없잖아요.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밀리고 있는 부분, 일본 증시라든지 호주 증시가 조금 밀리면 우리 증시도 같이 지금 밀리는 뭐 이런 정도, 우리가 지금 더 밀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살짝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반등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못한 아직까지의 모습입니다. 눌림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자, 일단 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잠깐 보게 되면, 일단 풍력 섹터들 지금 오늘 분위기가 괜찮고요. 아마 이거 이제 정책적 이슈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작용하는 부분이죠. 이제 풍력이 그동안 사실 갔어야 되는 구간이 한 2년 정도 전부터 갔었어야 됐죠, 그때. 근데 2년을 쉬었습니다. 이제 조금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이 얘기는 제가 그전부터 많이 드렸잖아요. 풍력 섹터라든지 이런 쪽은 가지고 가야 되는, 물려 있더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최근 조선 섹터들 계속 좋은 얘기들 나오면서 반등들이 좀 괜찮게 나왔는데, 조선 기자재 섹터들 같이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오늘 이제 조금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일단 뭐 괜찮은 모습이고, 그 외에도 원자력 섹터들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가 이만큼까지 지금 특히나 더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그리고 게임,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들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상대적으로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 자동차 섹터들까지 아마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 호재도 있었고 악재도 있었는데, 악재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악재 위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눈에 띄는 종목은 LG생활건강 정도 있고요. 이제 중국인들 줄 섰다,
이제 우리나라 여행 오기 위해 줄 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기아,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정도 눈에 띄는데, 삼성전자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매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TSE, 삼강 M&T, CS 베어링, 서암기계공업 이 정도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매도 상당합니다. 오늘 2차 전지 섹터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 SM, 천보, PNT, 바이오니아, 지금 보시면 이 엔터 쪽하고 그다음 게임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역시나 지금 얘네들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를 조금 드려보면요. 우리 시장 어제 아직 지금 불안한 구간, 이틀 상승, 우리 2, 3일 정도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바닥 잡았다 그러면서 막 얘기했던 사람들도 좀 있었었고, 그 상황에서 뭐 어제 같은 경우 매수하셨던 분들, 저는 분명히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아직은 준비하는 구간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 방에서도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도 그랬고, 일단은 아직은 바닥 확인이 확실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여기에서 이 목요일 날 나왔던 하락에서 이 한 번만 더 월요일 날 이제 반대 매매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한 번만 더 내려왔으면 반대 매매 엄청난 양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거 끄집어 올려가지고 반대 매매를 일단 깔딱고개를 넘겼잖아요. 이거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 확인 됐다라고 막 얘기하기 어렵고, 특히나 지금 내일 밤에 발표가 될 이 미국 CPI, PC, 얘가 괜찮게 나와주면, 시장 컨센대로 괜찮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 추가적인 반대 매매 없이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바닥을 잡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내일 밤에 나오게 될 그 지표가 또 쇼크 수준으로 나온다든지 해서 인플레가 꺾이지 않는 모습, 그 다음에 수요가 줄어드는, 소비가 둔화되는 모습, 이런 모습들,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아직은 바닥 잡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뭐 계속 제가 이 반등 나올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오늘 우리 시장 뭐 좋게 해석하면, 어제 찜찜한 상승이었지만 좋게 해석하면 그것 바람에 요만큼밖에 지금 밀리지 않는 거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이렇게 무리하게 안 올렸어도 오늘 떨어지는 양은 비슷하긴 비슷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어제 찜찜하게 상승을 시켰던 거에 대한 대가를 조금 더 지불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 만약에 어제 뭐 보합권 전후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한 1% 정도 하락하겠죠. 다른 날하고 비슷하게 할 텐데, 오늘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어제 이제 무리하게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지표다. 지금 확인해야 될 건 경제 지표다. 지금 시장은 그전에, 지금까지 기존에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크게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지표들조차도 지금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구간이고, 첫째. 두 번째는 원래부터도 중요했던 경제 지표들, 특히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인플레와 관련된 지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소비와 관련된 지표, 지금 미국 지표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시장을 놓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 시장에서 지금 현재 환율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 지금 조금 잡히고 있기는 한데, 이제 기관 당국이 지금 조금 개입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잡히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밑발 운동에 물 붓게 하는 듯한 느낌도 지금 조금 있는 느낌이고,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가 나가고 있는, 주식시장에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기업들의 지금 이 올해 연간 영업이익 하향이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둔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도 지금 우리에게는 위험 요인입니다. 불안정한 요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역 수지가 개선이 돼야 돼요. 지난달에
두 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을 했고, 특히나 지난달에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근데 1일날 우리 또 6월 그 무역수지가 나올 텐데 이것도 지금 긍정적이지는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 당장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 지금 역대 최저 수준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죠. 그나마 지금 요 2, 3일 올라왔던 것 자체가 기관이 그나마 받쳐줬었기 때문인데,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에 또다시 예전 패턴 반복하고 있죠. 차익 거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우리 시장에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한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는 무역 수지가 개선되어야 한다. 근데 지금 6월달 무역도 별로 좋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그거 말고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경기 이제 지표 관련된 것, PC 물가지수를 비롯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만약에 조금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기가 조금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우리는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가능성을 보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이 강력한 부양책을 쓴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금 대중국 수출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면 미국, 중국이 가장 크잖아요. 네, 그런 상황인데 중국 쪽이 강력한 부양책을 피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특히 이제 인프라 쪽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면서 소비 쪽도 지금 진작을 시키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놓고 봤었을 때 중국 쪽의 무역액이 조금 다시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수치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까지는 조금 더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까지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나머지는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